제1발표인 일부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발표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 계신 이성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제목은 한림과학원 근대잡지 코퍼스 구축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림과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림과학원에서 이제 근대잡지 코퍼스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고 있는데 이 근대잡지 코퍼스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학문적 의의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인문학 재반 분야의 그 연구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발표를 꾸리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과학원에서 어떻게 코퍼스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좀 발전 방향을 좀 그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직접 활용을 못했습니다. 코퍼스가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활용하기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방향을 보여드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전할 계기가 생기면은 그때 조금 더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제 발표가 시간을 좀 아껴야 하는 발표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서론 결론 빼고 이제 구축 논리와 발전 방향,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근대잡지 코퍼스의 구축 의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연구소 협업 간의 이제 코퍼스 구축이라는 점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단일 연구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코퍼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구소끼리 이제 협업을 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자료 코퍼스라는 점입니다. 역사자료 코퍼스인데 이거를 형태소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자료 코퍼스의 경우에는 국어사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했고, 그 다음에 분석 도구 탑재와 이제 원문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합의가 아직 덜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코퍼스 구축과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코퍼스의 활용 방안인데, 이 활용 방안은 직접 활용 못 해가지고 차후 이제 논문으로 좀 발전시킬 때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잡지 코퍼스 구축 이후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이제 원문 공개, 이미지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거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잡지 코퍼스 구축 현황은 약 1100만 어절 정도, 한글 중심의 자료를 형태 분석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1100만 어절이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이제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자료로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분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축 논리는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일환 선생님과 이도규 선생님이 이 구축 과정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 논문 내용을 참고하면 3가지 정도, 원문의 현대 표기법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원문 텍스트의 한자 변환, 세 번째는 문장 분리 및 품사 정보 부착입니다. 그래서 3가지 모두 사실은 국어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를 꾸렸습니다. 일단 원문을 현대 표기법을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텍스트 전 처리를 통해서 반복되는 표기에 대한 처리, 그리고 공백 제거, 불필요한 문장 부호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사실은 이제 학계의 이제 표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문의 현대 표기법을 올바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역사자료적 성격을 가진 근대 잡지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냐,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원문을 현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표기를 좀 고쳐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 원문을 현대식 표기로 바꾸는 것이 영구적 가치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화기 자료의 경우에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표기만으로도 연구자들 검색하는 거에 장애를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이제 국어학자들이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사학자나 혹은 뭐 다른 연구자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사용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대 표기로 바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화기 혼란한 표기의 예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신중진 선생님 논문과 이제 김진선 선생님 논문에서 좀 극단적인 예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가르치다 이 표기로 총 15가지 그리고 같은 해 이 표기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좀 나오는데요. 이 같은은 이제 그 국어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시면 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제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PPT에다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의 혼란한 양상을 당대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디지털 이 근대 잡지 코퍼스가 단순히 이제 뭐 국어학자를 위한 것이다 혹은 뭐 언어 연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 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학자라든가 혹은 문학하신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표기를 고집하기보다는 현대식 표기를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원표기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뭐 국어 의문론이라든가 국어 어휘론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 표기 양상들을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공존해서 보여드리냐가 이제 참고 과제가 될 텐데 이제 도지학 선생님 토론문에서도 어떻게 이미지 제공할 거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은 박진호 선생님이나 허인영 선생님 아시겠지만 깜짝새가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어원사전 편찬에 좀 쓰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예문 딱 클릭하면 이미지가 옆에 팍 나오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뭔가를 좀 참고할 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깜짝새 개정된 걸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처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체자, 복수 한자음, 그다음 한자음이 없는 한자의 문제 등입니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에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정규 표현식이나 AI 등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요즘 워낙 AI가 이제 자고로 나온 기술들이 진보되어서 발전이 되고 있어서 무작정 해결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수작어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자음이 없는 경우라면은 남겨두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태 분석 부분인데요. 그 근대 잡지 코퍼스의 경우에는 이제 역사자료지만 형태 분석 코퍼스라는 점이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자료의 경우는 형태 분석을 가급적 안 하고 조금 수작업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제 근대 잡지 코퍼스는 어쨌든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진일보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약간 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고치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현대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로 산출된 결과에 오류는 어떻게 수정했는가가 이제 논점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다음에 오류를 고치는 작업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이 이제 계속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점점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적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거리가 생긴다면은 이걸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국립국에서 구축한 이제 역사 자료 말뭉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오류가 발견되는 상황이거든요. 10년 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도 이제 아직도 오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이제 공론화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계속
참여해서 고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개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자들 간의 이제 소통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근대 잡지 코퍼스는 완성도 있게 이제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면 이제 역사학도 활용할 수 있고 국어학도 활용할 수 있고 국문학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인문학계에서는 좀 아주 특별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근대 잡지 코퍼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디지털 인문학 특강 때 이제 김진애 선생님을 모신 바 있습니다. 김진애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복 구축된 자료도 많고, 중복 구축된 자료도 많은데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 시기 말뭉치 구축의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소들 간의 이제 그 협업과 이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자료를 구축해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청춘, 가톨릭 청년, 조광, 문장의 자료를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이제 이 형식으로 제공한 바 있고, 이제 과학원 차원에서도 이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시기 자료의 확보와 구축인데, 이것도 이제 신중진 선생님 2011년도 논문에서 이제 정리를 한 바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749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순국문체와 국한문체만 추리면은 이 정도의 자료가 남아 있고, 논문 내용만 봐서 이 신중진 선생님 논문 봐서 이제 직접 실사를 하신 것으로 이제 확인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때는 대학원에 없을 때라 이제 정확한 연구 과정은 모르는데 아마 그랬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들을 더 확보해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시기 자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해방기 자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45년에서 50년 사이의 자료가 이제 공백기의 상황입니다.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그 시기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백기에 빠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한 2, 3년 전에 이 시기에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코퍼스 구축해보자는 일반 공동 연구도 이제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책은 그대로 있는데 인력은 없고 이제 OCR 해봐도 엉망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숙작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로서도 사실은 이제 한 켠에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조금 다음 사업 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잡지 자료인데요. 한 39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선 잘렸는데 37개 정도 제가 추렸었고, 사실은 거의 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좀 안 보이는 자료들도 어거지로 넣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 인턴들 데리고 작업할 때 인턴들이 이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그 인턴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사실 전혀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 이제 그 50까지의 자료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의 자료는 이제 국어학계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의 자료는 현대국어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종말뭉치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언어적인 세종말뭉치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국어학자들의 생각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시기의 자료는 이제 역사학이라든가 국문학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 역사적 굴곡이 누가 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어학적으로 사실은 해당 시기의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구는 해보지도 않았고, 이 시기에 저는 아주 갓난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원에서도 이제 사상계 자료를 좀 구축해보려고 했는데, 허인영 선생님께 맨날 우는 소리 하긴 했지만 한 글자 입력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봐 이렇게 입력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거의 중단 상황인데, 다음 사업 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 활용의 다양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이제 제 생각은 자료의 전면적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공개는 오히려 자료의 구축 및 분석 기질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료를 딱 공개하고 나면 이제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공개하고 나서 오 신기하다 이제 몇 번 검색해보고 논문으로는 쓰지 못하고 심심풀이를 이제 검색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연구자들이 그 자료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가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자료 오류를 제보할 가능성도 있고 이를 통해서 자료 구축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 능한 연구자들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축한 코퍼스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이제 과학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틀렸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오히려 공개를 해야 이 자료가 살아남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과학원 자료들은 쓸만하다, 신뢰도가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한 전면적 공개 이제 코퍼스 구축한 텍스트 파일이라던가 XML 형태로 이제 다 공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활용의 다양화를 위한 전제 조건, 이제 형태 분석 표지가 좀 정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해 보면 이제 김진아 선생님께 좀 특이한데요. 격조사를 아예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제 제시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김일환 선생님과 이도규 선생님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제 사실 국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형태 분석 표지를 저렇게 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인문학 연구를 생각해 보면은 문법 형태소를 우리처럼 정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정밀하게 주석을 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최소화해서 이제 다른 인문학 분야는 이제 문법 형태소보다는 이제 명사나 고유명사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대 잡지 코퍼스를 사용하는 여러 인문학에서는 이제 문법 형태소의 세분화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근대 잡지 코퍼스를 21년도쯤에 받아가지고 이제 좀 보다가 어미들이 좀 덜 분화된 거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명사 고유명사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국어학 쪽에서는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긴 한데 이제 사학이나 문학 쪽에서는 고유명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고유명사나 명사를 세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국어학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동음이어와 다이어를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어원에서도 이제 상호 참조 말뭉치라든가 개체명 분석 말뭉치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코퍼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성과를 좀 참고하면은 앞으로 과학원에서 구축할 코퍼스들이 조금 더 연구자들한테 신뢰도가 높으면서 많은 이제 이용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상당한 인력과 수작업이 요구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도재학이라고 합니다. 이성우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한림과학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근대 잡지 코퍼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또 향후의 확충 그리고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고단하고 부담되는 일을 완수해 내신 줄만 알고 썼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수정하고 한림과학원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 발표의 논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 뭔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서 조금 알맹이 없는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 만큼 근대 잡지 코퍼스에 대한 위상이 조금은 더 높이 평가되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거 없이 올려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동안의 고단한 일을 해내시면서 지쳐서 의의에 대한 어떤 평가에 뭔가 생각을 조금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역사 자료들의 대략적인 범위와 유형을 좀 개관하시면서 그런 범위 안에서 근대 잡지 코퍼스가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1절에서 자료 확충과 관련된 설명에서 지금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더 부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근대 잡지 코퍼스의 활용 방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문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도구 개발을 다양화, 정밀화하면 좋겠다. 태그셋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기본적으로는 연구 자료를 구축한 것이면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언어 자원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금은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하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퍼스의 활용 방안을 다루어 주신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시도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예컨대 문학 분야에서는 좀 계량적 문체 분석이라든지 저자 판별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메타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미 이런 연구들이 시도된 바가 있으니까요. 또 사학 연구에서도 개념사 연구 같은 거, 사회학 분야에서도 이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변화 추이 같은 걸 언어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한 사례들이 좀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이재현 선생님이나 그 허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제 문학 연구나 사학 연구 성과물들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어학 전공자이고 잘 모르지만 이렇게 문외한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에 이제 활용이 가능한 언어 데이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